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서 해줄 만한 이야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죠? 예. 예,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주도산업 차별화 전략입니다. 주도산업 차별화 전략.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을 취하고 또 어떤 산업은 버려야 될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이제 포트를 운용을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도 발표를 했었을 거고 업황에 따라서 모멘텀이 증가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낮아진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기는 가격이 높아진 기업도 있을 거고 낮아진 기업도 있을 거고 정체된 것도 있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좌 수익률 좀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더 나은 성과를 내려면 약한 주식들보다는 좀 강한 주식들 쪽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거고요. 약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점이나 그다음에 이 변곡에 해당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변수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반도체 관련되어서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많이 보였었잖아요. 악재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이닉스하고 이제 더불어서 그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 관련된 뭐 18% 약세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목표치를 좀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좀 부연 설명,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IT 반도체 섹터에 밸류를 좀 다운시켰던 요인이 뭐였었냐면 고객사의 주문이 로스컷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메타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이 반도체 DDR5, 그러니까 인텔의 DDR5가 내년으로 그 연기되는 요 요인 때문에 주문했었던 걸 다 컷시켰거든요. DDR4를 굳이 지금 더 주문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삼성도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더 낮췄던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좀 생겨버렸습니다. 변수가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AMD가 선수 쳤죠. 그럼 우리가 내놓겠다. 그래서 이게 9월 달부터 판매가 될 예정인데, 전체 이 반도체 설계 가운데서 이 AMD가 차지하는 건 2019년도만 하더라도 채 1%도 되지 않았어요. 99%가 다 인텔 거였었거든요. 서버 쪽에 들어가는 CPU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올해 1분기까지 1%에 해당했었던 이 AMD가 16%까지 늘어났습니다. 인텔 걸 빠르게 제압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5나노 선단 공정이 들어간 이제 차세대 이 CPU가 들어가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더 미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AMD 거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만 하더라도 AMD가 매출이 9조밖에 안 나왔던 기업이에요. 1% 차지했었을 때. 작년도 이게 22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이 지금 인텔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인텔이 100조 나오는 기업인데 매출이 22조 나오는 AMD가 인텔보다 매출이 5분의 1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총이 더 높아요.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조만간 인텔 잡아먹겠구나. 그죠? 요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관련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 이 하락 요인들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반도체 가격을 낮춰서 주가의 어떤 이 실적이 낮아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이제 겉에 있는 뉴스 그냥 단어들이고요. 그냥 겉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갤럭시를 예를 들면 A 시리즈를 쓰는 사람들을 S 시리즈로 쓰게 하는 거고 S 시리즈나 이제 노트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을 갤럭시 폴더블 폰으로 쓰게끔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쓰는 전략은 갤럭시 S나 노트 같은 경우 가격을 다운시키면 갤럭시 A하고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DDR4 가격을 일부러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DDR5를 사고 싶은 고객사들은
DDR 썼던 사람들이 약간 돈만 더 주면 넘어오게끔 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요게 AMD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그 CPU와 관련된 이런 발언들이 나왔었다가 이제 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IT 반도체를 가지고 있거나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한번 검색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알아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장비로 치게 되면은 글로벌 이제 넘버 1위입니다. 2위가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고 3위가 랩 리서치라는 시각 쪽에 이제 그 강자죠. 요게 이제 삼성전자나 TSMC나 하이닉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업체들도 얘네들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일렉트론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한테 납품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원익 QNC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랩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비메모리 쪽하고 D램하고 랜드를 3개를 동시에 합니다. 3개를 동시에 하는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12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LG 그 에너지 솔루션보다 시총이 더 커요. 매출이 얼마 나오는 기업이냐면 31조 나오는 기업이고요. 분기당 대충 한 8.45조 정도 나와요. 1분기 때 8.4조 정도 매출이 나왔었을 때 보면은 이때 시장 컨센을 하향을 시켰고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익히 알고 있는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어제는 다른 내용을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8.6조 정도 매출이 잡히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시장 컨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 4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전략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받았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주는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주는 이런 고객사들이 이 주문을 계속 미뤘다 이거예요. 인텔 때문에. 그죠? 근데 AMD가 이 부분을 메꿔주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좀 전략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IT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겉으로는 악재가 되게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건 주가 밸류 좀 상승시켜야 되는 요인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수요일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한번 가보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67,000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60조 정도 됩니다. 360조 정도 되는데요. TSMC가 한 620조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이 한 240조 정도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비슷했는데 이 결정적인 원인이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관련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요거에 영향을 줬던 이 CPU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더딘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이걸 휘둘릴 필요 없고요. 전 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제 66,000에서 67,000 오히려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됐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 정도인데 나중에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치를.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건하게 전략을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8,000원, 98,000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좀 가두리 꺼냈는데 이제 이전에 맞고 밀린 자리가 한 104,000원 정도 되니까 이제 만약에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을 한다면 103,000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갔었을 때 소부장이 연동되는지를 보세요. 소부장이 연동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대중들이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여의도 쪽에서 이제 조금 더 퍼진다는 얘기니까 유동성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몇 주식들이 좀 반응하는 주식들이 좀 보입니다. 그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또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관련되어서 그 디램 사업부, 낸드 사업부, 파운드리 쪽에 있는데 사실상 이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만 있는 거고 최근에 디램 가격 같은 경우 세대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AMD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거고요. 이제 낸드 쪽과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케인 같은 업체들 보면, 예를 들면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을 보면 낸드 쪽 관련된 이 매출이 늘어나려면 적중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90단이 주력이니까 연말에 233 쪽에 대한 거를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적 컨셉이 다운되기가 어렵잖아요. 딜레이가 됐던 것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테스가 낸드 비중이 높습니다. 테스가. 원희가이패스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조성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테스가 낸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먼저 중심을 잡아줘야 나머지 자금들이 퍼지듯이, 낸드 쪽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 테스라는 이 기업이 23,000원을 넘어가주면서 잃어버렸던 프리미엄을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68,000원대에 회복되는 포인트 하나로 잡으시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가 104,000원 넘어갔었을 때 소부장이 연동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낸드 쪽 같은 경우 만약에 테스가 23,000원 넘어가게 되면 확산되겠구나,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의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 9시에 함께하는 진단 프로그램이고요. 이때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윤겸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가 오늘 도와드립니다.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